슈님 이메일 사연 보내드립니다. 저는 만 24세 남자고 전 여친은 만 23살입니다.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친구들과 술 먹고 놀다가 친구의 친구로 전 여친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친해지고 나서 꾸준히 연락하다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제가 2번 고백 후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 다 경기도 광주 사람입니다. 주마다 4번 이상은 꼭 받고 연락은 초반에 제가 많이 하다가 후반에는 전 여친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연애하고 이번 연도 7월쯤 헤어졌다가 제가 2주 만에 다시 붙잡혔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 여친이 저만 생각하면 짜증난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연락을 못하고 있어요. 주로 다투었던 문제는 전 여친의 남사친에 대한 문제와 저의 서운함이 주였습니다. 남사친의 문제는 전 여친이 저 몰래 연락을 하던 남사친이 있었는데 제가 누구냐고 묻자 자기가 아는 4년 정도 된 남사친이라고 하길래 근데 왜 숨기냐 어떤 사이냐고 하니까 네가 그런 말을 할까봐 숨겼다고 미안하다고 숨기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뒤로도 말을 안 하고 남사친이 껴있는 술자리를 가거나 해서 싸운 적이 있고 제가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자 전 여친이 울면서 남사친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남사친 연락처도 삭제하고 연락하지 않고 해결되었었습니다. 해결된 건 아닐 겁니다. 사귈 때는 당분간은 문제가 없었겠지.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만한 대처를 했는데 연애 자체를 오래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 여성이랑. 그러니까는 이게 원인이 되진 않았을 뿐인 거지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됐을 겁니다. 이런 대처는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저의 서운함이 문제였는데 저의 기념일을 챙기는 걸 좋아하고 전 여친은 여자임에도 특이하게 기념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루즈라든지 화장품 같은 걸 선물해 준 적이 많았는데 전 여친은 저에게 준비한 것이 없던 적도 많고 해서 서운하다고 했던 거라든지 데이트 비용도 계산할 때 되면 전 여친은 좀 슬슬 빠지거나 하는 제스처가 보여서 제가 더 많이 냈던 것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아니고 계속 쌓이다 보니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말고도 너무 많아서 설명을 다 하기가 어렵네요. 전형적인 착한 남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죠. 뭐 굳이 말을 안 하셔도 뭐가 문제가 됐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배려해주는 것들에 기뻐하던 전 여친이었는데 점점 저에게 마음이 식어가는 것 같고 관심이 없어져가는 것 같아서 많이 서운한 것들이 쌓였어요. 이걸 배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여자친구의 잘못이 많았지만 이해해주는 데에도 저도 많이 지쳐갔고 이거는 제가 사연을 쭉 읽어봤는데 다 주구장창 매달리고 싸우는 내용뿐이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더 읽어볼 필요 없이 사연 분석을 바로 진행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 연락은 11월 달에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내담자님 사연 분석부터 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여러분 과연 해줘놓고 서운해하는 게 배려일까요? 좀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담자님 스스로 글을 뭐라고 쓰셨어요? 초반에는 제가 배려해주는 것들에 기뻐하던 전 여친이었는데 점점 마음이 식어가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라고 하셨죠? 내담자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돈을 쓰셨던 거예요.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행동하셨던 거지 본인이 배려하신 건 아니란 말이죠. 한마디로 본인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셨던 거지 배려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게 착한 걸까 미련한 걸까. 모든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가 선물을 줬으면 이 사람의 반응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내담자님이 이 패러다임에 갇혀 사시면 재회도 절대 안 될 뿐더러 전 여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취급을 당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사회 경험이 다소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도덕과 윤리에 많이 얽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할 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잘잘못을 가리는 행동을 자주 한다든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기보단 모두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해서 혼자 상처받고 배신감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손절하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는 것이 철칙입니다. 도덕과 윤리라는 건 제가 지겹게도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인간이 질서를 위해 만든 거라서 옳고 그름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경향이 모두 다릅니다.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고 민족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모두 다릅니다. 도덕과 윤리는 사실 끼워 맞추면 다 끼워 맞춰지는 게 사실 도덕과 윤리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피장파장의 법칙을 사용할 때는 이 두 개입니다. 뭐 정치질이라든지 법원이죠. 여러분이 책임지게 되면 손해보는 것이잖아요. 잘잘못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과연 신뢰관계를 중요시하는 일반적인 친구나 연인관계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해관계를 따져보려면 이기심과 이타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배려와 질서에 대해서 먼저 배우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니까 뭐 우리나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교육의 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잘못하면 눈치 봐야 되고 비위 맞춰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고 배워왔죠. 역사마저도 우리나라는 착한 나라고 다른 나라는 나쁜 나라, 우리나라 위인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 정신에 대해서만 거의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해석시키고 큰 판을 들여다보이게 만들지는 않아요. 아, 이러면은 제가 우리나라 교육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러실 분도 계실 텐데 까는 거 맞습니다. 사실 불만이 많아요.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연예 유튜버의 한도 끝도 없어지니 이쯤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질 않아요. 숭고하고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가르치지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는다고. 그래서 대부분 이기심은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고 이타심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패러다임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근본은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원래 지밖에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기심보단 이타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기심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이 경향들 때문에 자신들이 이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선녀 또는 선남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내가 내 이기심을 먼저 채워야 이타적으로 행동을 하죠. 어떻게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타적으로 행동을 합니까? 앞가림을 못하면서 이타적으로만 행동을 하려고 하니 여자친구를 이기적이라고 비판하게 되고 서운한 것들만 쌓이게 되잖아요. 자기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과연 우리 내담자님은 본인 스스로 이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자친구를 사랑이라는 이유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집착하고 구속하는 게 이타적이며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은 그저 본인의 욕구 충족이고 욕심일까? 너무 미성숙한 거 아닌가? 궁극적으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이 모두를 잘 돌보기 위해선 자기 먼저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구도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건 말 그대로 본인은 그냥 선심 쓰는 척 하는 거죠.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걸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도덕으로 구분 지으려고 하면 결국 그 올가미가 본인 목줄을 올가매게 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남들이 본인 보고 착하다고 하는 게 그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연애를 잘하고 싶으면 착하기보다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너는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본인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이런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지 결정해주는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다 이런 식의 싸움은 초등학생 때 많이 하던 거고, 그런 건 헌신과 희생이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으로 둔갑한 자기 욕구 충족이죠. 충분히 이 부분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은 재접근에 관한 문제인데 11월 달에 연락하셨는데 장문으로 엄청 매달리셨어요. 뭐 본인은 안 매달리셨다고 했는데 뭐 내가 바뀌겠다 어쩌겠다 하셨는데 너무 쓸데없는 소리고 그냥 매달린 겁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는 감정적이라는 장문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아직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어필하고 있는 게 지금 본인의 모습이니까.
일단 연락은 3월 정도에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내 남자님 너무 카톡으로 많이 매달려 놓으신 게 많아가지고 조금 다음에 재접근하실 때는 전화 통화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좀 싶습니다. 그때는 좀 지금 같은 모습 말고 여유 좀 되찾은 모습으로 한번 통화해 보세요. 재접근 성공하고 작업하실 때 어려운 문제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면 이 사연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서 사연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